네잔 이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 그리고 작자미상의 자료들과의 공모라는 부제. 이 책 제목부터가 뭔가 좀 심상치 않죠? 네, 그쵸. 딱 봐도 평범한 책은 아니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용은 더 난해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한 텍스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네, 바로 크툴루적 윤리라는 아주 기묘한 개념을 탐구해 볼 건데요. 맞아요. 인간 중심의 윤리가 아니라 뭐랄까 비인간적인 존재, 그런 관점에서 본 윤리란 과연 뭘까? 이런 질문이죠. 러브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흥미로우실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책에 대한 여러 해설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크툴루적 윤리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파악해 보시죠. 좋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석유에 대한 접근 방식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냥 에너지 자원,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뭐랄까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려지죠. 고대의 어떤 악마적인 힘 혹은 지구 자체의 무의식적이고 어쩌면 좀 적대적인 의지 그런 것의 발현으로까지 묘사되거든요. 네. 그래서 박테리아 고고학이라던가 악마적 입자, 지구 근절 이런 좀 섬뜩한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힘들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고 바꾸는지 그걸 탐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인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이는 힘. 그걸 석유라는 물질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책에서도 언급되지만 석유가 가진 그 화학적 특성이 지구 전체의 활동을 인간과는 무관하게 자기 나름대로 기술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이 나오죠. 아, 그 윤활적 화학으로 지구 활동을 기술한다는 부분 말씀이시죠? 이게 정말 석유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서술한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그저 거대한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걸까요? 제 생각엔 문자 그대로의 의도라기보다는 석유라는 물질 자체가 가진 뭐랄까 내재적인 동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힘이 인간의 계획이나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어떤 방향이라면? 혹시 그 지구 행성적 오메가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을까요? 지구가 완전히 전락한 상태? 이런 식으로 언급됐던 것 같은데. 네, 바로 그겁니다. 석유가 지구를 인간의 통제 밖에서 어쩌면 파국적인 최존 상태로 밀어붙이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관점이에요.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만의 논리로 움직이는 어떤 거대한 비인간적 힘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인간의 선악이나 도덕 기준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그 존재 방식 자체가 그들의 윤리가 된다는 거군요. 우리한테는 파괴적으로 보일지라도 말이죠. 네, 맞아요. 그게 바로 크툴루적 윤리의 핵심 특징 중 하나, 비인간 중심성입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책 부제에 공모, complicit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거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힘 앞에서 우리가 공모한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저항이 아니라? 네, 그 공모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동조하거나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거대한 힘 앞에서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그 힘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거나 뭐랄까 기생하면서 생존을 도모하는 방식,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툴루 신화에 나오는 컬티스트들을 떠올리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아, 생존을 위한 일종의 전략적 관계의 맺기 같은 거군요. 책에서 다중정치라는 말도 나오던데 그것과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상대에 따라 다른 전략을 쓴다는. 정확합니다. 도덕적 판단보다는 생존이나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아주 차갑고 전략적인 선택에 가깝죠. 그렇군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금지된 지식 탐구가 있었어요. 파르사니아 박사 이야기처럼요. 그가 뭔가 소화할 수 없는 무언가에 부딪힌 것처럼 변했다는 동료의 말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또 나병 환자의 창조성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네, 그 부분은 금지된 지식,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진실과 마주했을 때 인간 자체가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죠. 윤리적 문제는 지식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에서 발생하는 변화, 그리고 책임에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지식을 마주하고 감당하는 태도,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들, 여기서 윤리적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런 맥락에서 보면 파괴와 생성의 윤리라는 개념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적화, 루베도나 지구 근절 같은 것들이요. 이게 그냥 파괴가 아니라 완전한 파괴를 통해서만 뭔가 새로운 질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관점인 거죠. 맞습니다. 기존의 질서나 가치를 보존하려는 일반적인 윤리와는 정반대죠. 극단적인 파괴나 변형만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아주 급진적인 생각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가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도전이네요.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가치나 윤리는 정말 찰나적일 수 있다는. 네, 그렇죠. 더 오래되고 강력한 힘들, 책에서는 뭐 포식자들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는데 그런 존재들 앞에서 인간이 만든 상징이나 윤리체계, 즉 우상은 너무나 무력하고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사이클로노피디아가 말하는 크툴루적 윤리라는 건 결국 석유나 지구 같은 거대한 비인간적 시스템 그 자체에 내재된 작동 원리? 인간의 이해나 도덕을 넘어서는 그런 논리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위치는 단순한 저항이나 복종이 아니라 공무라는 아주 복잡하고 때로는 불편한 관계로 설정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좀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 예를 들어 윤리의 주체가 꼭 인간이어야 하는가? 혹은 인간의 행위만이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이 거대한 세계 시스템 속에서 인간의 진짜 위치는 어디인가? 같은 질문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인간 중심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좀 다르게 볼 수 있게 하는 뭐랄까 지적인 자극, 그런 게 될 수 있겠네요. 네, 일종의 지적 모험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석유나 지구 같은 자연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낸 복잡한 기술 시스템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나 거대한 금융 시스템, 혹은 뭐 복잡하게 얽힌 생태계 같은 것들에도 그들 나름의 작동 논리? 일종의 윤리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것들과 어떤 형태로든 공모관계에 있으면서도 그걸 제대로 된 윤리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